인류의 역사를 대강 1만 년 정도라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최초의 인류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직립보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짐승처럼 이렇게 기기도 하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대인의 경우는 뇌가 얼마 정도 되는 거니 약 1.5kg, 한 1,500g 정도 됩니다. 약간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서 한 1,400g에서 1,600g 정도로, 그러니까 고기 근수로 따지면 2번 반 정도가 되는 그런 크기인데, 원시인의 경우는 뇌의 크기가 얼마 정도였는가 하니 대략 400g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의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고고학에서부터 현대 의학까지를 공부하면,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게 뭔가 하니 인류의 그 뇌의 발달이라는 게 서서 걸어 다니게 되면서 뇌가 점점 더 진화를 해서 커지고 무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그러니까 왜 운동이 필요하고 왜 운동이 간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식물에는 뇌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식물은 분명히 뇌가 없지요. 그런데 동물은 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 새삼스럽게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잠깐 몇 가지 얘기로 하면 이 멍게라고 아시죠? 바위에 붙어 사는 멍게는 처음에 태어날 때 알로 태어나서는 이 물속을 헤엄쳐 다닙니다. 그때는 멍게도 분명히 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멍게가 바위에 가서 딱 붙으면서 어떤 거니 그러니까 있었던 뇌를 스스로 녹여서 먹어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위에 붙어 사는 멍게는 뇌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 거니 움직이는 게 뇌를 활성화시키고 움직이는 게 뇌를 하고,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식물과 같이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한 멍게와 같이 붙어서 생활하는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생물의 경우는 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지금 그 설명을 한 거에서 이해가 가시겠지만, 뇌를 건강하고 뇌를 튼튼하게 하시려면은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강의한 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체 이 아래에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뇌하고 많은 관계가 있는 게, 우리 몸에서 가장 피가 많은 우리 혈액의 7할 정도가 바로 이 하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3할 정도가 상체에 있는데, 뇌가 하루에 사용하는 혈액의 양은 우리 몸에 있는 전체 혈액에서, 물론 그게 계속 순환이 되니까 그러지만 최소한도 20% 이상을 뇌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혈액이, 제가 건강에서 기본 강의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피가 그러니까 이상 없이 잘 돌게 되면 건강한데, 그 피가 잘 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래요, 무슨 세부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운 말을 들여서 힘들게 설명할 거 없이 피가 물,서 즉 그러니까 피가 깨끗해서 피 속에 찌꺼기가, 그러니까 이 덩어리 그런 게 없이 피가 그러니까 깨끗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잘 흘러서 구석구석 잘 통하게 되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많은 이 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액이 중요한 게, 우리 피가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게 바로 한방에서는
요 부분 인형이라고 하는데 인형 부분을 경동맥이라고 뇌로 올라가는 핏줄이 경동맥으로 이 바로 인형혈 여기를 지나서 올라갑니다. 제가 그 인형혈의 마사지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중풍이 오는 증상에는 이 강의도 그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중풍을 우리가 미리 오는 전조 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전조 증상을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물론 MRI나 MRA 같은 비싸고 그러니까 그런 장비로 하면은 금방 그거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만 그거 말고도 일반 병원에 가셔서 미리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니 바로 이 경동맥 여기 올라가는 여기를 초음파로 그러니까 그거를 경동맥 초음파라고 하는데 경동맥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그러니까 5개월 그러니까 정도의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몇 달 정도 후면은 중풍이 오겠습니다 하는 그거를 바로 지금 일러드린 것처럼 경동맥 초음파는 그렇게 뭐 힘들거나 어려운 그러니까 테스트가 아닙니다. MRI나 MRA는 가셔서 그리고 비용도 비싼 비용이 들지만 이 경동맥 초음파는 그러니까 이 초음파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다가 그 크림 같은 걸 바르고 그 기계로 보면은 하는데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니 얼른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경동맥이 이만한 굵기로 올라가고 있다면 이게 고르게 같은 굵기로 되어 있으면은 뭐 그러니까 중풍이나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가망이 없지만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게 되면은 이 핏줄이 이렇게 올라가다 중간에 확 이렇게 오그라들어가지고 좁아져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직접 화면으로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반 이하로 줄어 있으면은 원래 핏줄 굵기의 반 이하로 그러니까 줄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반년 내에 중풍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경동맥 초음파를 가끔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중풍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중풍하고 이야기하는 건 중풍이 걸렸다고 반드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풍이 오게 되면 이 치매가 올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치매란 병이 무서운 거야 당연하지만 중풍도 말할 수 없이 참 노년기에 그러니까 계신 분들한테는 힘들고 괴로운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거니? 자신의 몸을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 경동맥 초음파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6개월이고 1년이고 한 번씩 해보시면은 제가 지금 일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경동맥의 그러니까 이 줄어든 크기에 의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그러니 양의의 경우는 전부 다 그걸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하는 거는 그걸 왜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환자들에게 대해서 그거를 권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회가 있으시면 가셔서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이 경동맥의 혈관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미리 오는 중풍이나 치매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강의 들은 데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경동맥 초음파 하나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가셔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를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우리 이 뇌라는 게 뇌에 가는 그러니까 혈관의 그러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중풍이나 치매가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뭔가니 여지껏 강의한 데서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뇌에 생기는 문제를 그러니까 막을 수가 있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대의학이라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치료보다도 사실은 예방의학이 먼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예방의학이 정말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은 하체를 하는 거는 유산소 운동인데 유산소 운동은 대표적인 게 걷는 거, 뛰는 거, 그리고 수영하는 거, 그리고 그 머신 같은 거 그런 거를 사용하는 그게 유산소 운동인데 우리 혈액과 혈관을 그러니까 깨끗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는 유산소 운동이 제일 필요한데 일주일에 최소한도 필요한 게 150시간 정도입니다. 이 일주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가는 게 150시간 정도로 해서 하루에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 하셔가지고 일주일간을 하시면 좋은 거 아니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으로 그런데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단번에 1시간을 하게 되면 무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30분 정도로 하셔서 그런데 그러니까 걷는 속도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니 이해가 되시도록 얘기하면은 어떤 시간 약속을 했을 때 늦었구나 하게 되면 저절로 걸음이 빨라지죠. 바로 그런 걸음으로 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천경계 그러니까 다 보면서 걷는 거는 그거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운동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다소 바빠서 급해서 그렇다고 너무 뛰시는 건 역시 너무 심장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뛰시는 거는 어느 정도 걷는 거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뛰시는 거도 그래서 걷는 거로는 지금 그러니까 적정한 운동량이라는 게 약속 시간에 조금 늦어가지고 빨리 걷는 그런 걸음으로 30분씩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혈액 관계의 문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까닭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뇌가 그러니까 하체를 많이 줘야만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제가 이것도 전에 강의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 뇌가 이 좌뇌와 우뇌와 그 다음에 전두엽, 후두엽의 역할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좌측뇌, 그러니까 여기는 언어를 담당합니다. 우측은 감정 그쪽을 담당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중풍 오신 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말이 어느런 그 이전에 제가 잠깐 중풍의 전조 증상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중풍의 전조 증상을 볼 때 제가 그 전에 SRT 이 세 문자를 기억하시고 가라고 그랬죠. S는 smile, 그 다음에 그러니까 R은 raise, 그리고 T는 근데 즉 무슨 얘기거니? 자, 그러니까 중풍이 가게 되면은 안면신경이 굳어서 웃으려도 웃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웃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raise는 팔을 올려보라고 그 다음에 T는 말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SRT, Smile, Raise, Talk 이 세 가지인데 웃어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웃어지질 않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주위에서 보셨으니까 그렇지만 중풍이 오게 되면은 하는 게 그러니까 입이 돌아가면서 입이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옆으로 침이 흐르게 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우리 얼굴의 근육은 불수의 근육이긴 하지만 이 입 같은 데는 수의 근육으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바로 중풍이 와서 뇌에 제대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오게 되면은 웃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웃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팔을 가는 까닭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이 팔 역시 올리고 내리는 게 바로 하체와 바로 연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팔을 올리라고 했을 때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고 그러게 되면 그것도 전조 증상이고, 그 다음에 말을 시켜보게 되면은 중풍이신 분들의 경우 보면은 말이 어눌한 까닭이 중풍의 전조 증상으로 오는 게 혀가 꼬이 되고 혀가 말리면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풍을, 그러니까 이 본인이 거울을 보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본인 자신으로는 거울이 없이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서로끼리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은데, 바로 요 귓불, 이 아랫부분에 줄이 두 줄, 어떤 때는 드물게는 한 줄도 있지만 대개 두 줄에서, 그리고 어떤 때는 세 줄까지 여기 줄이 나타납니다. B급으로, 이렇게 옆으로가 아니고 이렇게 약간 B급으로. 귀에 그게 생기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여기를 잘 보셔가지고 여기에 그러니까 줄이 생기게 되면은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확인을 하십시오. 이게 왔다는 얘기는, 이게 왜 그런 거니? 이 귀가 우리 그러니까 몸 안의 장기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제가 설명했나요? 신장이죠, 신장. 그러니까 신장의 역할은 뭔고 하니, 우리 몸 안에 피가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하고 되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 피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는, 그러니까 이 혈액과 굉장히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신장이 이상이 오게 되면,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이 말씀도 드렸죠. 귀를 마음대로 이렇게 구겨서 통증이 없으면은 신장에 별 문제가 없지만, 귀를 조금만 꺾어도 아야 하고 매우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신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귀를 거울에 보셔가지고 여기에 금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얼른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그러니까 중풍은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혀가 오늘을, 그러니까 혀가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혀가 뻣뻣하다든가 그런 거, 그거는 본인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증상이 왔을 때는 빨리 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그게 본인 자신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오늘 제가 강의한 데서 꼭 명심하실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데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 중풍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어떤 거니? 이 인형혈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동맥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갑상선 뒤쪽에 약간 위쪽에 여기 누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또 느낄 수 있는 게 맥이 뜁니다. 맥이 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형혈을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여기를 자꾸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간접적이지만 그 경동맥을 이렇게 움직여줘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동맥이 그러니까 막히게 되는, 그리고 좁아지게 되는 것을 많이 완화시켜주고 늦춰줄 수가 있으니까 이 인형혈을 많이 마사지를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근데 인형혈을 마사지 해줄 때는 약간 고개를 뒤로 제끼고, 요 인형혈 있는데 경동맥이 올라가는 부분을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심장에서 그러니까 펌프질하는 게 1분에
대략 70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약간 더 가다가 연세가 드시면 약간 좀 늦어져서 그러니까 한 70회 정도로 왔는데 여기를 마사지 할 때는 한 번에 5번 정도씩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주셨다가 띄고 또 한 5세 동안 쉬셨다가 다시 가시고 거기를 계속 가게 되면 이 경동맥의 흐름을 그러니까 이 원활하게 도와주는 그런 마사지가 되니까 경동맥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러니까 후두엽과 척추엽에 대한 거에서 이 중풍의 전조 증상으로 또 하나 오는 증상이 뭐가 있는 거니 눈앞이 약간 이렇게 흐릿하고 시야가 그러니까 또렷하지 못한 시야가 흐려지는 그런 증상도 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좌뇌와 우뇌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외부 원인이든 안에 내부의 원인이든 원활하지 못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그렇게였는데 우측에 뇌가 가게 되면 중풍 환자 중에 시력이 앞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우측 뇌가 보다 더 손상이 된 분이고 말이 어눌한 분은 좌측 뇌가 더 많이 손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전두엽 이 앞의 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 내가 무슨 어떤 일을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컨트롤하는 게 전두엽입니다. 앞에 뇌입니다. 그런데 그 전두엽이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걸 느끼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되는 거를 느끼신 분이 있으실 텐데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이 됩니다. 신경질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를 그러니까 이 뇌를 관측해 보니까 바로 나타나는 게 뭔가니 전두엽 부분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거를 한다는 그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연이 신경질이 나고 이렇게 그런 까닭이 어떤 거니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연세가 드셔가지고 잘 웃지 않는 거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게 뭔가 하니 바로 전두엽 부분이 가게 되면은 웃음이 없어집니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젊었을 때는 잘 웃고 쾌활하고 그랬던 분이 그러니까 아주 성격이 좀 뭐라고 할까요? 까시럭스러워져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하여튼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게 변한 까닭은 바로 전두엽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작용을 못하게 되면 신경질적이 되고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가면서 말을 해도 그러니까 이 거친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신경이 날카롭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그런 모든 거를 예방하고 가는 거로 어떤 거니 첫째는 여지껏 강의를 드려서 가겠지만 첫째는 걸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걷는 속도나 이미 설명드렸으니까요. 걸어서 그것만으로도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걸으실 때는 한 가지 명심하실 일이 어떤 거니 기왕이면은 햇빛을 받고 걸으십시오. 왜 햇빛을 받고 걸으셔야 되는지는 그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바이타민 D가 그러니까 합성이 되려면 햇빛을 받고 걸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은 반드시 이 나라의 경우는 선글라스를 쓰고 걸으십시오. 왜 그런 거니? 이 나라가 유난히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사용 안 하시고 걷게 되면은 백내장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점 명심하시고 반드시 그런데 이 나라는 실내도
지금 이 실내도 굉장히 자외선이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내에서도 낮 11시부터 한 3시 그 정도에는 꼭 선글라스를 쓰시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근데 선글라스라는 게 시커멓게, 그러니까 시커멓게 검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경, 그러니까 선글라스에 자외선 차단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아시려면은 안경 그 방에 가셔서 자외선 차단이 이게 잘 되고 있는 아닌가를 확인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싸구려 중국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시커매도 그거는 그냥 이 빛만 차단할 뿐이지 자외선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그 자외선 차단이 되는 선글라스를 쓰시도록 그렇게 걸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거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손발을 터는 운동,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모관 운동이라고 하죠. 손발을 터는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몸에 경락이라는 게 손끝 발끝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발을 터는 모관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에 이 입 안에 혀를 운동하는 거 가르쳐 드렸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다 가르쳐 드렸는데,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안에 혀를 바로, 그러니까 상하 좌우 그러면서 잇몸을 아래 위로, 그리고 이 바깥으로도 나가시고, 그 다음에 혀를 최대한으로 뽑았다 안으로 들이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중풍 예방에 거로 이를 깨끗이 잘 닦으시고, 그리고 혀 운동 같은 거를 많이 하시고, 아울러서 제가 전에 눈 운동도 가르쳐 드렸죠. 눈 운동도 혀나 같은 방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 목이 뻣뻣하게 되면은 내 몸이 붓지요. 그래서 목 운동도 상하 좌우 그리고 회전 운동을, 그러니까 이미 다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는 하시고, 그래서 그걸 꼭 잘 하셔서 그러니까 이 중풍이 오는 거를 잘 막으시게 되면, 오늘 시간이 다 돼서 그 치매에 대한 얘기는 더 못 드렸는데, 치매에 대한 것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